많이 펌핑되지 않았네. 안녕하세요, 송건우입니다. 자, 오늘은 팔 운동 한번 진행해 볼 거고, 클래식 피지크에서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 중 하나가 사지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펼쳐지는 동작이 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상완을 채우는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두의 기랑근인 3두를 좀 한 세트만 가볍게 진행하면서 팔꿈치 안정성도 확보하고 기랑근이 신장하는 구간에서 최대한 잘 받아줄 수 있도록 한 세트만 3두 활성화시켜주고 바로 2두로 넘어가겠습니다. 오케이. 덤벨 해머컬로 상완근부터 많이 활성화시켜주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깨 편안하게 내려주신 상태에서 오른쪽을 진행할 때는 무게중심이 축이 완전히 이동한 상태에서 그냥 전환만 쭉 접어올 수 있도록 가져올 거예요. 다시 왼쪽 진행할 때는 축이 다시 이동해서 잡아주시고, 이완해줄 때는 상완근 텐션 유지한 상태에서 3두 자체를 수축한다고 생각하면서 일자가 될 때까지 펴낼 겁니다. 최대 수축을 만들기 위해서 억지로 팔꿈치를 앞으로 꺼내주면서 잡아주시지 마시고 단순히 자연스러운 상완의 움직임을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2두 운동할 때 중량을 다루긴 하지만 한 15에서 20회 가능한 중량 안에서 신장성 수축에 훨씬 더 집중해서 진행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같은 무게로 점점점 진행하기보다는 모든 세트 실패 지점에 도달한다고 생각하면서 내가 한 15회에서 실패 지점이 될 수 있도록 20개 한 그렇게 점점 반복 횟수 줄여가면서 중량은 높여가는 세트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원래 상완 2두 자체만 타겟하기 위해서는 이 덤벨 잡을 때 끝쪽 잡아서 전환에 대한 텐션을 없애주는 것도 좋긴 한데, 저는 전환까지 같이 활성화시키려고 중앙 잡아준 상태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중량을 사용하는 구간부터는 지금은 제가 총재 가능한 상태에서 최대한 골반이랑 상체를 고정시켜 놓고 진행하고 있는데, 높은 중량을 올라가면 이거를 통제하시기 어려울 거예요. 거기서 어깨만 올라가지 않도록 고정시켜주고 팔꿈치는 몸통 옆에 유지한 상태에서 골반만 살짝 뺀 상태에서 무릎을 펴내면서 수축을 만들어주고, 이완할 때 팔꿈치가 최대한 몸 옆에 유지할 수 있도록 골반 빼서 잡아주고, 이런 식의 반동을 살짝 사용하셔서 고중량을 다루시면 유리할 것 같습니다. 제가 팔 운동 하는 날에는 제가 루틴이 3분할로 진행하고 있는데, 가슴 전측면 하루, 그리고 등 후면 세 번째 날에 하체 팔, 이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체 팔은 같이 묶어서 진행하기에는 집중력도 떨어지고 피로도도 많이 쌓인 상태에서 진행해서 팔에 온전한 텐션을 주기 어렵기 때문에 하체 팔 하는 날에만 오전에 하체하고 중간에 밥 두 끼랑 잘 수 있으면 낮잠 정도 자고 이중분할로 사용해서 팔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제가 아침에 운동하고 계속 수업을 하다가 지금 찍고 있어요. 그래서 살짝 피곤하고 컨디션이 안 좋은 상태지만 이런 상황일수록 마인드를 붙잡고 몰아붙여야 됩니다. 왜냐면 항상 동일한 컨디션과 상황에서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최악의 조건에서도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도, 선수라면 그것 또한 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굉장히 신기한 걸 알아냈어요. 분명히 저 오전에 운동할 때 땀이 한 방울도 안 났는데
지금 3세트 하자마자 땀이 엄청 많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는 PD님의 역할이 조금 큰 것 같습니다. 이렇게 4세트로 중량을 점차적으로 올려가면서 중량이 올라간 거에 대해서 횟수는 줄이면서 실패 지점까지 도달했고, 이제는 상완근이 아니라 저는 클래식 피지크에서는 단두가 훨씬 더 좋으면은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나머지 운동에서는 단두 위주로만 좀 진행할 수 있도록 잡겠습니다. 진행하는 거는 무게중심 이동하면서 진행하는 거 똑같은데, 무게중심이 아까 상완근을 타겟할 때는 이 삼지 쪽의 텐션을 유지한 상태에서 접었다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상완근을 살짝 돌려주면서 이제는 무게중심이 4, 5지에 실린 상태에서 단두 위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이거에 대한 미세한 차이만 보여주시면 돼요. 지금 이렇게 잡았을 때는 상완근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고, 여기서 손목을 살짝 돌려서 무게중심을 4, 5지 쪽으로 이동하자마자 바로 단두에 대한 텐션이 걸리면서 수축하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조절만 훨씬 더 잘해주시면은 이두를 조금 더 명확하게 분할해서 나눠서 진행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단두의 최대 수축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조건 어깨 관절이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전압만 가져와야 되고, 여기서 어깨가 이렇게 나가버린다든지 뜨면은 이 최대 수축을 만들어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볼링 쳐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살짝 이런 식으로 쓸어 올려주는 형식이 유지되잖아요. 그래서 어깨 관절 고정시켜주고 볼링 친다 생각하면서 살짝 쓸어 올려주기만 하면은 최대 수축을 만들어주기 훨씬 더 유리하실 거예요. 여기서 근데 억지로 계속 꺼내려고 하다 보면 어깨가 나가거나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 통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힘드네요. 사실 팔 운동은 진짜 등이나 이런 가슴처럼 복합 관절 운동이 아니라 거의 다 단일 관절 운동이기 때문에 진짜 기시점, 정지점만 명확하게 생각하고 운동하면은 사실 그렇게 크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 안에서 아주 미세한 테크닉적인 부분에서 주동을 단두로 쓰냐, 아니면 상완으로 쓰냐, 아니면 외측으로 쓰냐, 아니면 장두로 쓰냐, 이거의 차이일 뿐이지 크게 어려운 점은 없이 어깨 고정시켜 놓고 접어주고 펴낸다고만 생각하면은 크게 어렵지 않게 진행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알려드릴 거는 클래식 피지크 1번 포징에서 이두 단두의 피크가 훨씬 더 높아지게 만들기 위한 운동을 좀 몇 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팔꿈치는 몸통 옆에 고정, 쭉 접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이때 손목이 너무 안쪽으로 굴곡이 돼버리면은 지금처럼 전완근에 텐션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중립을 유지해 주시는 게 좋아요. 넘어가시죠. 다음 할 운동은 프리처 컬입니다. 여기서는 피크를 높여주기 위해서 최상단 구간에 있는 단두를 타겟할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은 의자의 높낮이에 따라서 내가 최하단을 타겟할 수도 있고 최상단을 타겟할 수도 있습니다. 의자를 최대한 내려준 상태에서 어깨가 살짝 거상될 수 있도록 잡아주실 거예요. 그러면은 애초에 팔꿈치가 패드에 완전히 밀착되는 게 아니라 살짝 떠 있는 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살짝 볼링 칠 때처럼 쓸어 올려지는 상태가 자동으로 유지되게 되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 4, 5지 무게중심 실어주고 어깨랑 최대한 가까워질 수 있도록 잡아주실 거예요. 근데 이 최상단 구간을 타겟할 때 이 팔꿈치가 90도보다 살짝 넘어가게 되면은 이 상단에 풀리고 하단으로 텐션이 좀 많이 이동하기 때문에 가동 범위 제한해 놓은 상태에서 상단 구간 해주고 다시 다음 세트에서는
살짝 의자 높여준 상태에서 어깨가 거상되는 게 아니라 하강된 상태를 유지하면서 최하단 구간을 타겟할 수 있도록 잡아줄 겁니다. 그래서 저는 프리처컬 할 때 상단으로 먼저 진행해주고 의자 다시 조절해서 하단 타겟하고 이런 식으로 번갈아 가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식으로 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단두를 타겟하기 위해서 4호지 쪽에 무게중심이 더 많이 실릴 수 있도록 그립은 너무 많이 넓게 잡지 말고 어깨 넓이보다 살짝 좁게 잡아줄 겁니다. 그 상태에서 수축 유지할 거예요. 그래서 늘려주는 과정에서 조금 그래도 최대 신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무게중심이 뒤로 이동할 거고, 수축하는 과정에서 상단 구간의 최대 수축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어깨 관절이 살짝 앞으로 같이 붙어줄 거예요. 앉았다가 일어서 주고, 앉았다가 일어서 주고. 오케이. 이런 식으로 이 팔꿈치가 90도 되는 선에서 아주 살짝까지만 더 늘려주면서 여기서 상단 구간 타겟할 거고, 하단 구간은 수평이 된 상태에서 90도보다 살짝만 더 당겨오면서 하단 구간 타겟할 겁니다. 이제 의자 올려놓고 힘듭니다. 확실히 상단하고 하단 해주면은 어느 정도 힘이 많이 빠진 상태에서 하단 구간에서는 반복 횟수를 많이 가져가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이두를 이 팔꿈치 끝까지 채우고 싶다라는 거에 더 목적을 두고 하실 거면은 하단 구간에서 진행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내가 조금 더 이두에 대한 피크를 조금 더 살리고 싶다 이러면 상단 구간에서 먼저 선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내가 갖고 있는 이두 안에서의 모양이지, 애초에 좀 태어났을 때 이두의 길이가 짧으면은 사실 끝쪽까지 채워주기는 어렵긴 합니다. 그 대신 훨씬 더 위쪽까지 솟아줄 수는 있고, 근데 만약에 이두 자체의 길이가 기신 분들은 끝까지 채우는 데는 유리하긴 한데 위쪽으로 솟아주는 이두를 만들어주기는 어려울 거예요. 근데 그거는 선천적인 이유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그 안에서 최대한 이쁜 이두의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겠죠. 바로 가시죠. 오케이, 좋습니다. 최대 수축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시점과 정지점이 최대한 가까워져야 되는데, 이 전환만 가져오려고 하면은 최대 수축을 만들어주기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수축할 때는 살짝 무게중심을 앞으로 이동하면서 기시점을 가까워지게 만든 거고, 이완할 때는 최대한 그래도 단두 안에서의 신장을 만들기 위해서 뒤로 이동하면서 멀어졌다가 수축할 때 가깝게 멀어졌다가 이런 식의 테크닉을 유지하는 거여서, 수축할 때는 살짝 엉덩이 들어주면서 어깨를 앞으로 보내주고, 늘려줄 때는 앉아주면서 무게중심을 뒤로 보내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수축과 이완 가동 범위를 상체로 인해서 더 많이 만들어 주실 수 있을 거예요. 꿀팁. 뒤로 가졌다가 앞으로, 뒤로 앞으로, 뒤로, 이런 느낌. 너무 힘듭니다. 이 프리처컬이 방금 제가 덤벨로 진행했을 때는 상완이랑 단두의 비율을 좀 명확하게 더 많이 썼다면, 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전체적으로 같이 활성화 시켜주기는 훨씬 더 좋은 운동인 것 같아요. 그래서 덤벨로 명확하게 한 부위 한 부위씩 타겟했고, 여기서는 좀 다 같이 털어주는 형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조금 더 피크 세워줄 수 있는 운동을 진행할 거예요. 이렇게 4종목 딱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 어깨가 앞으로 가면서 가져오고, 근데 어깨가 절대 전인되거나 뜨는 게 아니라 고정돼 있는 상태에서 몸통이 앞으로 가면서 최대 수축을 만들고 있습니다. 아까 설명하면서 힘을 다 풀어버렸어요. 자, 이제 하단 구간. 다
틀렸습니다. 넘어가시죠. 자, 이두 피크를 올려주기 위한 운동을 진행하겠습니다. 원래는 저기 해머스트렝스 머신이 있는데 그 머신이 없는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대체를 해서 운동을 할 수 있는지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팔꿈치가 어깨보다 살짝 위쪽으로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이 상단 구간을 타겟하기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아래쪽에서 잡아주시는 것보다 여기서 무게중심을 4, 5G로 유지해서 수축하신 상태에서 팔꿈치만 이렇게 쭉 올려주셔도 이 최상단 구간에 혈류가 모이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 잡아주실 겁니다. 그래서 어깨를 살짝 거상시켜 놓은 상태에서 진행하신다고 생각하시면 훨씬 편하실 거예요. 아시죠? 상체 반동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벤치 위에 앉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체 반동을 최소화시켜주기 위해서는 이 경관절이 고정된 상태에서 단순히 전압만 가져올 건데 무게가 무거워지게 되면 이렇게 몸통을 이용해서 당기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최대한 몸통을 고정시키기 위해서 진행할 거예요. 잡아주시고 그대로 편안하게 앉아주시면 됩니다. 앉아준 상태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깨는 하강시켜 보기보다는 살짝 거상시켜 놓은 상태에서 4, 5G 쪽으로 무게중심 실어주고 거기서 그대로 접어줄 거예요. 다시 둘, 이런 식으로 이 무게를 이겨내려고 하지 말고 그냥 자연스럽게 쭉 따라가 주시면 됩니다. 이거 제가 예전 영상에서 송건호 케이블 암컬 제1격이라는 이름을 지었는데 왜냐면 이렇게 운동하시는 분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만의 운동으로 한번 이름을 지어봤는데 송건호 암컬 제1격. 저는 항상 이 운동하면은 그 캡틴 아메리카가 생각납니다. 그 어벤져스 볼 때 캡틴 아메리카가 헬기 잡으려고 이렇게 막 잡으면서 버텼던 거 있잖아요. 그거랑 좀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컬 해주신다고 생각하면은 캡틴 아메리카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캡틴 코리아로 가겠습니다. 캡틴 아메리카가 헬기를 버티고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 진짜 꼭 해보시죠. 진짜 느낌 좋습니다. 클래식 피지크 선수들한테는 진짜 꼭 추천드리고 싶은 운동 중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클래식 피지크를 뛰는 선수인데 부위마다 운동을 딱 한 종목밖에 못해. 그러면은 저는 무조건 이 운동을 진행할 것 같습니다. 이두에서. 좋습니다. 느낌이 너무 좋아서 한 세트만 더 하고 3두 넘어가겠습니다. 속에 있는 흐름은 몰라요. 네. 그러니까 약간 뭐랄까 이거는 짧아지네요. 이제 2두는 다 했습니다. 바로 3두로 넘어가시죠. 3두는 이제 첫 종목에서 이 외측두랑 장두를 동시에 타겟할 수 있도록 잡을 거예요. 얘부터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무게중심은 검지 쪽에 걸어주시는 게 마지막 구간에서 손목을 꺾어내면서 외측을 타겟하시기 훨씬 좋습니다. 이쪽으로 잡아주시면 손목을 굴곡시키기 어려워서 장두밖에 좀 타깃이 많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구간에 외측두까지 잡아주기 위해서는 이 중지 손가락 쪽에 걸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걸어주시고 어깨는 완전히 살짝 견갑골 모아준다고 생각하면서
체스트업 하면서 팔꿈치 몸통 옆으로 가져올 겁니다. 골반 살짝 빼주시고 팔꿈치를 너무 몸통 쪽으로 붙여주게 되면은 장두밖에 타겟되지 않기 때문에 외측도도 같이 타겟하기 위해서는 팔꿈치를 한 45도 궤적으로 조금 열어줄 거예요. 그 상태에서 엄지검지 타겟하면서 꾹 누를 겁니다. 활성화의 목적으로 진행할 거기 때문에 최대 수축 구간에서 1초 정도 퍼즈 진행하면서 진행할게요. 우리가 앞으로 말려있는 거는 모든 사람들이 계속 궁금해요. 왜냐면 기능부에 앞으로까지 뒤로 가지 않아요. 이게 딱 봤을 때 이렇게 외측두랑 장두를 동시에 활성화시키면서 말발굽 같은 하트 삼두 만들기. 딱 명확하게 분리시켜서 운동할 수 있도록 잡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팔 운동할 때 이두에서는 상완근이랑 단두를 조금 명확하게 분리해서 내가 쓰고자 하는 곳을 더 주동으로 쓸 수 있도록, 그리고 삼두 같은 경우에도 내가 쓰고자 하는 것을 훨씬 더 주동으로 쓸 수 있도록 미세한 컨트롤이 가능해지면 훨씬 더 팔 운동을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상 꼭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운동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좀 이상한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고통을 즐기는. 사실 삼두는 이 운동만 제대로 해도 다 털어놓고 시작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종목 이후에 제가 어떤 식으로 더 외측을 타겟하고 어떤 식으로 더 장두를 타겟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케이블 푸시다운으로 장두만 좀 위주로 타겟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르의 위치를 너무 위로 설정하면은 뽑아줄 때 힘들기 때문에 뽑기 딱 편한 위치 정도로 도르래 가져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쭉 가져와줘. 최대한 어깨 넓이 정도만큼 그립 잡아주신 상태에서 그대로 눌러줄 겁니다. 이 상태에서 체스트업 유지한다고 생각하면서 어깨 관절 살짝 뒤로 보내주면서 견갑 모아줄 거예요. 이때 상완골이 외회전이 많이 걸려있는 상태에서 팔꿈치가 최대한 뒤쪽을 볼 수 있도록 잡아주실 거예요. 그렇게 삼두 장두를 광배근에 밀착시켜 놓은 상태에서 이완해주는 과정에서 어깨가 뜨면서 올라가지 않도록 이완해줄 때 팔꿈치 뒤로 빠지면서 내려가겠습니다. 근데 이때 팔꿈치가 벌어지지 않도록 계속 뒤쪽을 향할 수 있도록 잡아주고, 눌러주는 과정에서도 이렇게 어깨가 뜨시는 분들이 있는데 하강 강하게 유지해 주신 상태에서 꾹 눌러줄 겁니다. 뒤로 빼주면서 장두 타겟하고 둘. 그래서 이제 여기에 심장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케이블 푸시다운은 제가 생각하는 삼두 운동 중에서 중량을 다루기 좀 유리한 종목 중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중량을 다룰 수 있는 유리한 종목은 라잉 트라이셉스 익스텐션, 클로즈 그립 벤치프레스, 그리고 케이블 푸시다운, 이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중 한 종목을 선택해서 그 안에서 삼두에서 좀 다룰 수 있는 중량의 최대치를 다루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대 중량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동 범위가 너무 짧았어요. 모자 때문입니다. 사실 다 핑계고 조금 무거웠어요. 그렇지만 이 가동 범위를 좀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는 팁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손목 전환을 계속 일자로 유지하려고 하면은 여기까지밖에 이완해주지 못할 거예요. 왜냐면 저희는 팔꿈치를 계속 외전 유지한 상태에서 몸통 옆에 붙여놓을 거기 때문에. 근데 이 구간에서 손목을 살짝 굴곡시키면은 훨씬 더 많은 신장 범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눌러주고 구부려주면서 눌러주고, 이런 손목의 보상작용을 받으면 훨씬 더 많은 가동 범위를 가져가기 유리하실 겁니다. 팔꿈치가 앞으로 빠지지 않도록 뒤로 유지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에 너무 몸통이 케이블과 거리가 멀게 되면 계속 앞으로 빠지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가깝게 밀착해서 진행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나왔는데 여기가 좀 발달이 안 됐어요. 보니까 많이 안 올렸어요.
왜 리프팅하는 자극이 근데 좋습니다. 사실 이두에서도 고중량을 다루는 종목이 있으면 굉장히 좋긴 한데 그 고중량을 다루는데 유리한 종목은 저는 바벨 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바벨 컬은 좀 전신을 많이 사용해서 집중을 하기 좀 어려워서 일단 저는 지금 대회 준비 중이고 명확한 자극 전달을 통해서 그 해당 부위의 체지방 감소를 조금 더 활발하게 만들기 위해서 지금 한 곳만 집중해서 진행할 수 있는 운동으로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중량이 올라갈수록 제 팔꿈치가 계속 살짝씩 열리려고 하고 눌러주는 과정에서 어깨가 살짝 뜨려고 하는데 이 부분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물론 지금 너무 높은 중량에서 제가 통제를 못하고 있는 거긴 한데 최대한 통제할 수 있도록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금은 장두를 좀 주동이 되도록 운동을 했다면은 지금은 외측두가 주동이 되도록 운동을 진행할 겁니다. 그 외측두가 주동이 되도록 운동하기 위해서는 로프가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얘로 설정할 거예요. 아까랑은 세팅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아까는 상골에 외회전을 만든 상태에서 흉추 신전을 만들어 놓고 진행했다면 지금은 살짝 케이블과 거리가 있을 수 있도록 조금 멀리 떨어질 거예요. 그 상태에서 흉추 신전이 아니라 요추는 중립으로 둔 상태에서 흉추를 살짝 굴곡시키면서 말아주실 겁니다. 그 상태에서 어깨가 외회전이 유지되는 게 아니라 살짝 내회전이 된다고 생각하면서 거상 하강시켜 놓을게요. 어깨 띄우고 하강시켜 놓은 상태에서 이 삼지 무게중심으로 손목을 살짝 꺾어내면서 외측으로 눌러낼 거예요. 팔꿈치 위치는 지면으로부터 내 팔꿈치가 수직이 될 수 있도록 잡아주시면 됩니다. 몸통에 붙이지도 말고 너무 앞으로 빠져있지도 않고 딱 지면으로부터 수직, 전환이 일자로 유지되면 장두밖에 타겟하지 못해요. 여기서 마지막에 삼지로 꾹 눌러주셔야지 외측두까지 타겟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어깨 하강 계속 유지해 주시고 팔꿈치도 최대한 고정. 둘, 셋. 운동할 때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운동 시작 전 어떤 식으로 세팅하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팅만 잘 해놓으면 자극을 전달해주기 굉장히 유리하기 때문에 세팅을 최대한 더 신경 써주고 진행하면 좋을 것 같아요. 흉추가 가슴이 열려있는 게 아니라 살짝 굴곡되면서 말려있을 거예요. 거기서 어깨 띄우고 어깨 거상시키면서 어깨가 하강 유지할 겁니다. 거기서 쭉 오케이. 이런 식으로 확실히 아까 케이블 푸시다운보다는 중량을 다룰 수 있는 폭이 거의 반토막 나지만 외측을 타겟하기에는 이 손목의 굴곡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과정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중량을 어느 정도 낮춰서 진행하는 게 외측을 타겟하기에는 더 좋습니다. 내가 일반인이고 좀 시간이 없다, 좀 빠른 시간 내에 옷 소매에 팔뚝이 꽉 끼게 만드는 팔을 만들고 싶다 이러면은 저는 무조건 장두 운동 추천드립니다. 장두가 그래도 발전 속도가 가장 빠르고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다른 운동에 비해서 훨씬 더 큰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오케이. 너무 힘드네요. 보통 팔 운동을 따로 빼서 진행 안 하거나 아예 안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무슨 마음인지 알 것 같습니다. 학창 시절에 팔씨름 같은 거 되게 유행할 때 저도 맨날 집에서 이거 악력기 이거 맨날 이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면서 마지막 종목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또 다시 원암 종목으로 진행할 거예요. 지금 외측이랑 장두를 위주로 많이 활성화시켰기 때문에 마지막은 또 역시 첫 번째 종목이랑 동일하게 외측이랑 장두가 동일하게 쓰이면서 전체적으로 털 수 있도록 잡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도 엄지검지 쪽에 무게중심을 실어서 바깥쪽으로 펴낸다 이러면 외측이 조금 더 많이 들어오고 손목을 살짝
안쪽으로 유지해서 4, 5지의 무게중심을 신 상태에서 바깥쪽으로 열어준다. 이러면 장두 위주로 더 많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딱 중립 정도 유지한 선에서 외측이랑 장두를 동시에 타겟할 수 있도록 잡을게요. 많이 펌핑되지 않았네. 키가 크거나 이 팔이 기신 분들은 2두랑 3두를 진짜 명확하게 꽉꽉 채우기 굉장히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방법은 이런 식으로 조금 세밀하게 진행하면서 부하를 주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팔이 좀 많이 길다, 키가 커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채우기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 루틴 한번 꼭 해보세요. 오케이. 끝났습니다. 팔 운동. 오늘 이렇게 해서 2두, 3두 운동 마무리 해봤습니다. 제가 상체가 진짜 전체적으로 많이 약점이었는데 어떤 식으로 약점을 보완했는지 지금 가슴, 등, 팔 이렇게 찍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부위 어깨. 다음 편에는 어깨로 아마 찾아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전체적인 디테일 부분에서도 조금 더 많이 신경 쓰시면서 운동을 진행해 주시면은 상체를 조금 더 미세한 차이로라도 보완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